자, 공기감 보여요? 네. 어때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네. 질감 처리를 지금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무거우면 뭐 살짝 할 수는 있는데, 네. 머리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들러붙어 있지 않고 되게 공기감이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풍성해 보이고, 네. 그리고 히피펌을 했을 때도 모량을 보시면 잡아서 보세요. 네. 수술 굳이 칠 필요가 없는 정도의 모량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미 기존 머리 때문에 부슬부슬함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수술 많이 치게 되면 네. 더 지저분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숱이 많고 풍성해 보이는데 무겁게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건데 그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소린 선생님 한번 보세요. 우리 질감 처리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자르고 있는 건데 어때요? 깨끗해 보여요? 네. 라인 지금 잘라져 있고, 여기 선생님 한 번 더 체크는 해야 되겠다. 네. 뭐가 삐져나오는 게 보였어. 두 번째 자른 머리에서 약간 좀 길게 자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체크 한번 하고 이제 위에 올라갈게요. 네. 그다음 탑 부분, 아까 우리 대화했을 때 네. 소린 선생님이 앞머리 너무 짧지 않은 거 원했고, 네. 그 시스루뱅 해당되는 머리 여기 템플은 너무 짧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앞머리 디테일은 나중에 하고요. 네. 얼굴 바로 떨어지는 그 층 사이드 머리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리버스 레이어링이라고 해서 나중에 체크해보면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시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1년 됐어요. 재밌어요? 네. 지금 커트 가위 잡았나요? 아직 안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진 선생님. 네. 떨어뜨렸을 때 턱선보다 좀 떨어뜨리자고 했잖아요.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네. 들어 올려서 스트레이트 아웃이에요. 네. 들어 올려서 스퀘어를 일단 먼저 한번 자르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 외국 애들이 얼굴이 기니까 이걸 스퀘어를 자르고 내려놓으면 슈트롱이 어차피 되는데, 급격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르고 한 번은 이렇게 자를 필요는 있어요. 코너를. 그러면 더 콘트라스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되게 적합하게 스퀘어가 전혀 문제가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스퀘어를 해도 떨어뜨리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사선이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 기법을 쓰되 맨 앞에 헤어라인 쪽은 선생님 나중에 콘케이브로 한번 해줄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응용이에요. 제가 그 잘라보고 느낀 응용이에요. 네. 자, 그렇다 쳐도 좀 많이 기니까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돼도 되니까. 턱선에서 한 요 정도 떨어진 걸로 펌하면 기장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자르고, 귀 이어 포인트 있죠? 네. 이게 이어 포인트 사이드 번스 구렛나루 있는 쪽까지. 사실은 앞에가 앞머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멀리 안 와요. 한 네. 조금 더 좁았을 텐데 네. 지금 앞에는 앞머리. 무시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 자른 이 템플 부분 머리 있죠? 네. 여기랑 옆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보이죠? 뒤에서?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머리랑 여기랑 연결. 지금 이렇게까지 하기 너무 급격하니까 그냥 조금 멀리서 잘랐어요. 네. 전 손등에 대고 자르는 스타일인데, 네. 손 등이에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대고 자르죠. 아, 네. 지금 기장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빼기에는 제가 지금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시켰어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르더라고요. 조금 덜 가까이, 그죠? 근데 그게 아마 이해는 가요. 남자들은 장가위를 많이 쓰는 데다가 네.
선생님이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붙여서 자르다 보면 더 신중해지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을 끄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커트하면서 이렇게. 자, 폭은 어느 정도? 2cm 정도. 2cm 정도. 다시 여기 맨 끝에 머리에서 두 마디 정도, 네. 2cm 정도 길게 해서 잘라요. 네. 자르고 두 마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가 계단처럼 차이가 나죠 지금? 네. 클래식 커트랑 다르게 계단이 생겼죠? 네. 그리고 옆에서 연결 코너 나오죠 여기? 네. 연결. 그러면 하이 레이어처럼 쫙 빠져요 그죠? 네. 다시 옆에도 세 번째는 선생님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끝과 바로 옆에 층이 연결이 됐죠 그죠? 네. 다음 세 번째 요거를 선생님이 해볼게요. 네. 다 들어 올려서 두 번째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 가이드를 가지고 조금 여기 있죠 가이드? 네. 좀 더 길게 여기서 자르세요. 스퀘어로 다 들어 올려서 네. 이 정도에서 자르세요. 네. 스트레이트 아웃이에요. 네. 약간 굵은 빗살 내가 빌려줄게. 그럴까요? 주머니. 아프겠다. 엉켰어요? 됐습니다. 잠깐만.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맞아. 그대로 올리세요. 근데 올려서 두 번째 단차보다 조금 더 가이드가 긴 2cm. 여기 있는데 더 이거를 올려. 디스커넥션해서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6개월 차한테 굉장히 챌린징한 수업이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좀 앞서가는 걸로. 네. 좋습니다. 그래서 10년 차인데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면 멈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입들이 더 잘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요새 실정에 맞게. 업데이트가 빠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코 여기 옆에랑 연결을 시켜야지. 맞아요. 세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무시하고 네,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고 섹션 정확하게. 잠깐. 정확하게. 요걸 가져왔어야 되네. 아. 이 내가 구별해놨네. 네. 해서 요걸 연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말리고 있는 게 네. 보이잖아요, 그게. 아, 그래서 말리시는 네, 거구나. 말리면서 또 확인도 하면서 네. 보이잖아요. 보이네. 그거 잘라야 되네. 연결하면 되네. 얘네만. 예, 그쵸, 그쵸. 연결하면 되네요. 맨 끝에 있는 머리랑 맞춰서. 그렇죠. 반대. 오. 재밌죠? 네. 나중에 옆에 모습 체크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일로 오셔야 돼요. 일로요? 네, 무조건 다 뒤에서. 알겠습니다. 자를 거 나왔다. 연결. 이렇게. 맞아요. 네. 요거 놓쳤나?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3단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백을 이어백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잘 확인하세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반달처럼 남는 거예요. 그죠? 네. 호슈에서. 네. 요거를 저는 그냥 감이 있으니까 바로 들고 자르거든요. 가로로. 근데 지금 처음 또 이 수업을 처음 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끝 라인을 마지막에서 라인 안 자르는데 이미 층이 있어서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짧아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네. 조금 더 길면 되고 네. 위에보다는 짧아져도 되는 거라서 네. 여기 있고 좀 더 길게 위에는 여기는 층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 네. 볼륨이 생겨도 되죠? 네. 자르고 반 나온 거를 호슈 섹션 있는 거를 네. 그냥 스트레이트 아웃이에요. 이 자리에서 네. 자르고 이쪽 선생님 자르세요. 네. 잘 기억하세요. 이 감각, 이 감을. 네. 자, 이대로 들어 올려서. 여기서. 네, 아니 뒤에서. 여기서. 네, 네. 스트레이트 아웃. 옆이랑 똑같은 각도로 맞춘다 생각하고 맞아요. 그 가이드를 가지고 가로로 그냥 자르세요. 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사실은 전 한 번에 이렇게 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감이 안 올 테니까 네.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세로로 하고 하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봐요. 네. 리버스 레이어링이라는 게 거꾸로 레이어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층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레이어링 스퀘어 지금 나왔죠. 네. 뒤에서 스퀘어 나왔고, 뭐 하나가 지금 긴 게 있네? 안 잘린 게 있었나? 빠져나온 거. 선생님한테 내가 노란비 빌려드렸나? 여기 있습니다. 음. 네. 아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잘라서 올라온 머리들을 보면 짧고 계단 있고 계단 리버스 레이어링 있고 더 길어진 거 있죠. 그리고 제일 긴 거에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계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위에 들어 올렸을 때는 그런 느낌인데 풀면 과연 밑에서 이게 커트밥이 생겨 보일까? 뭐 약간의 레이어링이 있는 게 보이긴 해요, 존재감이. 네. 근데 굉장히 그게 거칠게 드러나진 않아요. 공기감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해서 보세요. 옆에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앞머리를 우리가 잘라야죠. 네. 우리 아까 대화했듯이 1cm 정도의 시스루. 요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클립 좀 주세요. 네. 이 정도 얼굴을 감싸는 정도의 층이 있고 여기 길이를 킵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수림씨 여기 킵하고 싶어 하고 맨 앞에는 이렇게 당겨오면 되겠죠? 거의 자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수림씨가 보니까 약간 다듬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자르니까 손톱 다듬듯이 깨끗해졌고 여기도
데려와서 자르고, 그다음에 귀 옆에서 뭐 방법 중에 이렇게 갈면서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되게 네. 좋은 것 중에 하나 알려줄게요. 네. 사이드 번스에서 들어 올려서 네. 자르고 내려놓으면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머리가. 가이드인가요, 이건 새로? 그죠? 새로운 거 그냥 여자들이 머리 풀었을 때, 네. 그러니까 묶었을 때 예쁘게 빠지는 잔머리 좋아하잖아요. 요새 네. 애교머리 잔머리 픽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기장을 만들어줘서 네. 픽서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네. 이렇게 딱 뜰 때 이쁘잖아요. 머리 묶었을 때. 그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시간 끌어서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갈아도 되고, 네. 근데 의외로 사이드 번스는 들어 올려서 한번 자르고 내려놓으면 예쁘게 알아서 이렇게 떨어져요. 꿀팁이죠. 네. 이게 진짜 하나, 꿀팁이네요. 이게 진짜 하나하나가 다 돈 버는 노하우. 그러니까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이렇게 쇼트롱으로 사선으로 들어 올려서 내려놔도 되고, 근데 숱이 너무 많으면 이게 커트밥이 생겨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 네. 이게 싫다 이러면 네. 숟가위가 아니라 그 슬라이싱 가위로 네. 약간 지글지글 잘라도 되죠. 음. 슬라이싱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숱이 워낙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네. 만약에 선생님이 숱이 많은 분이 잘렸는데 뭔가 인위적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음. 근데 사이드 번스는 들어 올려서 잘라도 되게 예쁘게 뭔가 커트밥도 약간 그 숱도 존재감도 있으면서 알아서 가볍게 떨어뜨릴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앞에 한번 거울로 보시면 이런 느낌. 그래서 얼굴형을 가려주면서 묶었을 때 빠지는 이런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쪽도 이 정도 사이드 번스 쪽 머리를 들어 올려서 자르고, 여기는 사선으로 한번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네. 이제 슬라이싱 가위로 살짝 해줄 수도 있고, 그냥 가위로 들어 올려서 다 하셔도 돼요. 시간은 선생님 아무래도 시간을 좀 단축하셔야 될 테니까. 네. 방법은 여러 개인데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 슬라이싱을 쓸 수도 있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다 들어 올려서 레이어링으로 여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림 씨가 원했던 대로 지금 앞에는 너무 안 짧아지면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오케이. 자, 말려서 네. 스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이런 머리를 아이어닝으로 한번 훑어주는 거 선호해요? 아니면 드라이기로 하는 거 선호해요? 저는 아이롱? 이 머리는 오늘 컷을 했잖아요. 스트레이트너로 펴도 괜찮은 거야? 네. 스트레이트너 펴볼게요. 선생님 같이 말려준 다음에 아이어닝 할게요. 굉장히 공기감이 있어 보인다. 네. 느껴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이어닝이 왜 좋은 아이어닝인지 한번 써보세요. 네. 탈색한 머리, 일본에 탈색 전문가가 왔을 때 이걸로 스타일링 하는 걸 봤는데 네. 진짜 자국도 안 나고 너무 어. 예쁘더라고요. 자, 알려줄게요. 이거. 저도 제 머리가 탈색 머리라. 자, 제일 많이 올렸고 네. 180도로 맞췄고 네. 아이어닝을 해서 옆선하고 이제 떨어지는 선을 보세요. 되게 현대적인 레이어링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다 그 스타일링 해보면 특히 날 텐데 지금 정도는 이미 많이 됐네요. 아까 왔을 때 좀 헤비하고 이랬던 느낌들이 없어지고. 질감 처리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공기감 있는 거 느껴져요? 멀리서 네, 볼 때? 네. 고급지죠, 뭔가. 네. 그냥 다. 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모질은 이렇게 자르고 끝에만 살짝 포인팅 해줘도 괜찮겠다. 뭘 느끼고 있나요 지금? 네? 뭘 느꼈나요? 일단 어. 이런 어. 표현을 하려면 이제 많은 질감 처리를 통해서만 해왔는데 다 연결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 그죠. 있다는 신세계죠. 게, 네. 그래서 좀 모델분이 네. 모발이 얇고 숱이 또 많은 편은 아니어서 비포 앤 애프터가 이거 좀 미세한 눈이 있어야지 네.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숱이 정말 많은 분인 경우에는 정말 드라마틱 이거 한번 다 써보세요. 네. 각 사람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네. 이 옆에가 약간 히메처럼 돼요. 보여요? 계단처럼? 네. 근데 이제 소프트하니까 그게 각이 막 꽉꽉꽉 보이진 않아. 네. 그리고 사순이 이토록 유명해진 이유가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건축학교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사순이라는 사람이 네. 해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그런 미술적인 신미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수학적인 계산과 미술적인 게 다 들어간 요소가 건축인데 머리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이쁘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이게 다 기법이 있고 어떤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잖아요. 뭐 네. 숫자로 나오진 않지만 이게 그쵸. 비율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감각적으로. 네. 이 헤어컷이 네. 정말 저는 이거 좀 건축인데? 이 생각을 했어요. 건축. 어. 건축이라는 비유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네. 잘랐죠. 공중에서. 네. 내려놓으면 이게 촥 레이어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순이 왜 건축의 영감을 받았다고 계속 말해왔는지를 알겠다. 저도 이 일을 오래 해오는 사람이지만 네. 배울 때마다 재미롭고 놀랍고 특히나 이번 이 리버스 레이어링은 네. 와 클래식 사실 클래식으로 선생님은 6개월 차에서 이제 계속 단련해 가겠지만 네. 20몇 년씩 가위를 들고 클래식 머리를 계속 자른다는 건 때로는 너무 좀 설렘이 네. 맨날 설레겠냐고요.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저도 이번에 배우면서 정말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으려면 배워야 되는구나. 재밌게. 그쵸. 그 능률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지금 선생님의 어떤 6개월 차에서 오는 어떤 진통은 뭘까요? 진통. 성장을 해야 진통이라는 되니까. 이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또 그걸 구현하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알고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 각기 다른 니즈에도 매번 비슷한 방법을 사용을 쓰게 하니까. 되죠. 네.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또 더군다나 그렇죠. 내가 쉽고 자신 있는 것만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어떻게든 드리블을 하고. 그렇게 돼요. 네. 컴플레인이 없어야 되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헤어컷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네. 선생님의 어떤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거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해서 장점을 바로 발견했으면 네. 현장으로 바로 쓰실 것이고 네. 오늘은 알았는데 막상 이제 매장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약간 자신이 없네 이러면 이거는 계속 묻히는 기술로 가고 다른 애는 다 내 맘대로 하다가 탑만 조금 응용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야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릇으로 담기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기술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보고 네.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기에 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갈망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고 앞머리는 드라이로 해도 되고 네. 반달로 해도 되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제 이런 리버스 레이어링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신 일반 고객님들께서는 전혀 문제 없던데요? 네, 약간 여기 안 맞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전혀 수- 한 적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일단 다 설명해줘요. 설명하시면서 해요. 커트를 하시는구나. 다 네이프는 이렇게 자를 거고 중앙은 이렇게 잘렸고 탑은 이렇게 잘랐는데 보이세요? 이러면서 리버스 레이리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에 너무 자신이 있으면 이 변형에 대한 이게 뭐에서도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손님이 말하는 거에 근데 손님들이 여기는 그래도 머리를 좀 많이 해본 분들이 오시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다 알아요. 바로 이거 다르다.
세련됐다는 말을 해요. 해오던 머리랑 다르대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매장 직원분을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매장 직원분을 살롱에서 자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장점이 보일 거예요. 예쁜 머리기 때문에 예쁜 게 보일 거예요. 또 다른 직원 해주고 다른 직원 해주면 조금 비교가 되면서 손님한테 이걸 적용해야겠다는 자신이 오겠죠. 여자친구도 당장에 지금 바로 해줄 수 있거든요. 이 기법으로 기장만 다른 거지. 우리 쌤은 드라이로 머리가 잡힐 머리가 아니야. 고데기로 다려야 되는 머리. 그러니까 반달 고데기 가져올게요. 아, 네. 반달 고데기로 앞머리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얇게 특히나 그리고 픽서 쓰는 거 있잖아요. 잔머리 픽서 여자들이 많이 쓰는데 네. 제가 많이 해보면 드라이로 한번 하는 것보다는 앞머리 예쁘게 해서 사진을 찍거나 네. 손님을 기분 좋게 해서 나가시게 해드리고 싶으면 뿌리는 뿌리대로 잡아놓고 네. 이렇게 한번 컬을 다려서 가야 이렇게 볼륨과 함께 이렇게 좀 정돈이 돼 보여서 좀 그리고 좀 오래 가거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돼요. 소림 씨는 알고 있죠? 드라이로 해봤자 오래 안 간다는 걸. 그러니까 여자들의 감성이 이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간 품이 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재 선생님이 네. 시간을 쫓길 때는 이런 디테일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네. 뭐 이렇게 소림 씨처럼 1년차 경력자가 손이 좀 난다 이러면 부탁해가지고 앞머리만 손이 한번 다 잡아달라고 시켜가지고 손님 나가실 때 기분이 좋게 그래서 네. 꿀팁도 알려주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 어. 뿌린 뿌리대로 살려놓고 근데 드라이로 이 맛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뿌리를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고 쭉 잡아서 손으로 좀 뜸 들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픽서를 해놓으면 되게 이쁘죠. 아. 그리고 헤드 쉐입이 이렇게 처지는 분들은 네. 이런 데서 한번 드라이기로 살릴 수도 있지만 네. 또 자꾸 시간이 뭐 기구를 자꾸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뜸 들이고 빼주면 여기도 살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드라이가 덥잖아요. 네. 무겁고 네. 이걸로만 다 하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혼주 그 웨딩 많이 하는 선생님은 네. 이걸 워낙 갖고 이제 노니까 이렇게 해서 식히고 이렇게. 그럼 여기 뼈가 죽은 게 이제 맞춰지니까 네. 이쁘네. 바로 이뻐지네. 얼굴이 갸름해졌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뿌리 볼륨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뿌리 볼륨이 살아도 여기 중앙에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여기는 눌리고 여기만 꺾이면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네. 요건 요거대로 또 잡아줘야죠. 근데 고데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감성을 표현하시려면 네. 요건 내가 다시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담에서 미용을 하는 게 힘이 들고 시간이 디자이너 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또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 분들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타일링에 있어서 또 좀 능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디자이너가 돼서 네. 뭐 사실 경제 활동을 하려고 이거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하게 또 근데 사실 이제부터 내가 디자이너가 돼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다 돈이니까 배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하면서 배울 거냐. 어쨌든 배움은 계속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계속 돼야 돼요. 무조건 성장이 멈추면 손님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계속 배운 디자이너한테 머리 맡겨보면 딱 티가 나지 않을까요? 손님들이 맞습니다. 알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잠깐. 중앙이 가르마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이쁘게 안 뜨거든요. 네. 물을 한번 뿌려가지고 드라이로. 외국에서 이 벤트 브러쉬를 좋아해요. 끄셔도 돼요? 네. 지그재그로 말리세요. 지금 가르마를 없애는 거지.
왼쪽 오른쪽이 너무 딱 갈라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뿌리를. 그러니까 가려고 보내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드라이를 해서 롤로 일으켜 놔야 돼요. 그래서 좀 씻고 나서 지금 아까 그 가르마가 늘 많이 하던 가르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탁 길이 나가지고 잠깐만 잡아주세요. 가는 거야? 잘 가. 내일 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죠? 자리 쩍 났던 게 좀 일으켜졌죠. 그래서 댄맨 브러쉬, 벤트 브러쉬도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숱 없는 사람들은 롤로 잘못하면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나비로.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뿌리를 일으키고 고데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내가 아까 이제 이걸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역시나 근데 이렇게 되면 품이 많이 들죠. 이제 손님 만족시키려고 계속 고데기 썼다가 또 뭔가 안 예쁘면 또 물 뿌려가지고 또 드라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이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살려놓고 고데기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되니까 편한 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하면 또 여기가 죽어 보이는 거지. 또 빨래 그 뭐죠? 그 다이렉트 같은 걸로 찝어야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가요? 일단 우리 소림 씨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느낌이 다른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르죠? 약간 막 질감 처리랑 이런 거 열심히 안 들어갔는데 너무 가볍고 슬림하고 좀 스타일리쉬해진 것 같아. 네. 얼굴이 좀 동그란 느낌이었는데 훨씬 조금 샤프한 느낌도 생겼고 이 옆에 무브먼트가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클래식에서 주는 느낌이랑 달라. 클래식은 연계를 다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볼드하다 그래야 되나? 블런트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은 딱딱함이 있는데 얘네는 다 서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짜 모던한 느낌이 많이 생기는 좀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고 보여지고 아까 우리 아진 선생님께 설명드렸듯이 원랭스 우리 한번 목덜미에서 원랭스 맞춰 자르고 중앙 들어 올려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자르고 이 코너 부분 쇼트롱 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오버 다이렉션을 위에서 했죠. 떨어졌을 때 층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중앙이 짧고 서서히 길어지게 다이어거널로 그래서 아웃라인 있고 층이 이렇게 생기는 반달처럼 만두처럼 생기는 그 모양이 생겼고 호슈 섹션 여기서도 똑같이 선 맞춘 다음에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자르고 그걸 가로로 해서 다 헤드 쉐입 따라서 자른 다음에 이어백에서 오버 다이렉트 양쪽 다 들어 올려서 밑에서 다 들어 올려서 또 소프트하게 내렸는데 말해드렸듯이 질감 처리 안 해도 공기감이 있어서 되게 가벼운 느낌이 나니까 과도한 질감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롱웍을 할 때 시간도 줄어들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모지를 많이 건들지 않으니까 표면이 깨끗할 수밖에 없죠. 탑에서는 앞에서 헤어라인 지금 여기서 이 프린지 이거는 빼놓고 이 부분에서 떨어뜨렸을 때 턱선부터 좀 떨어뜨려서 잘라야 너무 얼굴을 이렇게 부각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너무 딱 떨어진 것보다 약간 떨어뜨려서 잘라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스퀘어 자르고 옆에 연결하고 다시 두 번째에서 또 스트레이트 아웃 자르고 옆에 연결하고 세 번째 조금 더 길게 자르죠. 계속 계단식으로 그렇게 해서 옆이랑 연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에 들어올려서 얘보다 짧게 잘라도 돼요. 가로로. 근데 선생님이 그게 이제 약간 모험일 수 있으니까 제가 안전장치로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버티컬로 한번 잘라서 양쪽을 맞추어서 잘라서 내리는 걸로. 층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볍고 옆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레이어드가 되게 좀 가벼운 어떤 느낌이 나왔죠. 앞머리도 들어 올려서 잘라도 되고 내려서 잘라도 되고 근데 들어 올려서 자르는 게 훨씬 요새 감성에는 좀 소프트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었나요? 궁금한 거? 너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바로 이해가 됐어요? 어떤 거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해봤을까? 어느 부분? 목단이 아닌 중앙? 전체적으로 그냥, 다요? 네, 아.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만 한다는 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느꼈죠. 네, 느끼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앞으로 네. 미용 헤어드레싱 하는 길이 이제 길게 우리가 갈 텐데 네. 이렇게 좀 다른 접근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미래가 되게 밝죠.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배우셨기를 바라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림 씨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클래식한 방법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에서 좀 더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었고 좀 더 이것에서 이 커트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이제 미용업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시간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앞으로 잘 걸려가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보람 있어요. 너무 유익하고 네. 밝혔습니다. 네, 매출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는 모델로 왔고 지금은 인턴 생활로 가위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연결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연결되는 듯한 커트가 가능한지 몰랐는데 너무 예뻐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수고하셨습니다.